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저는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슬슬 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말하는 게 상당히 당 소모가 많아가지고 초콜릿이라도 먹고 있는데 초콜릿이 더워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근데 되게 비참한 상황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오답률 1위를 찍었어요. 명예 1위 빠라밤 빰빰빰빰. 그쵸? 이게 오답률이 몇 프로였지? 다시 보러 가자. 기억력이 안 좋아요. 오답률 1위. 와, 진짜 뭐 5명 중에 4명이 틀렸다. 이 정도면은 수학으로 볼 때도 되게 기록적인 문제죠. 뭐 수학은 더 높은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자, 오답률 1위라기엔 여러분들 그 당시 지금 N수생 친구들이 만약 이거 돌아봤을 때 내가 그 당시 6월 모의고사 때 이거를 정말 풀 수 없었나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왜 기본적으로 그는 이제 사례 적용형 문제의 아주 그냥 프로토타입이고 진짜 완벽한 사례 적용형 문제고 여러분들이 틀렸던 이유는 뭐 경제다 나 경제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휘력 때문에 매칭이 안 돼서 저기서 요건을 못 뽑아낸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기 문제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짝 강의를 해볼게요. 알겠죠? 진짜 빠르게. 자, 일단 보기 문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봤었던 이제 사례 적용형이에요. 사례 적용. 사례 적용이란 뭘까? 자,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여기에 대응이 되면서 이게 지문에 있었던 그런 개념적인 요소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너네가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라고? 내가 방금 말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적인 요소들 있지. 키워드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니까 그 키워드들의 정확한 뜻을 보면서 이거를 치환하거나 풀어 쓸 수 있으면 풀려요. 정말 쉽게. 근데 사례 적용형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있어요. 단순히 이제 내용 추가형 있어요. 내용 추가형. 진짜 글씨 진짜 못 쓴다. 누군지 몰라도. 아유, 손가락이 약간 손가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컨트롤이 잘 안 돼. 자, 내용 추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까? 내가 이제 예전에 콘크리트 문제 같은 거 보면 아는데 그냥 되게 심플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지문 연장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지문이 그냥 연장되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내용 추가, 지문 연장형. 이거는 그냥 비문학 평범한 문제 풀듯이 풀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만 선지가 한 파트는 여기서 근거를 찾고 한 파트는 이 추가된 지문에서 근거를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독립형 문제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병아리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뽑아놨는데 양자 컴퓨터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2018학년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 문제인데 정말 빡셌어요.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0과 1이 공존할 수 있다. 0과 1이 공존할 수 있다. 동시에 담는다. 그 지문에 나왔던 것도 여기는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보기만 보고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죠. 0과 1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상태가 뭔지 머리에서 아예 개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최대한 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에서 역으로 대입하는 거죠. 적절한 거 하나 찾으니까 나머지는 틀렸다 보고서 이것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선지를 분석해서 역으로 힌트를 찾는 거예요.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나왔을 때 그 시험의 킬러 문제가 될 확률이 가장 높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워요.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수능까지 준비를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쉽게 풀 수 있는 이 두 가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연습을 해서 나만의 알고리즘,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의 유형이 뭐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행동 원칙 같은 걸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23번 같은 경우에는 맛보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사례 적용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정 조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재작년 수능인가에 작년 수능인가 보험 문제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옆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장에서 저같이 이런 거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정리를 하든가 해요. 그 시험지가 넓잖아, 그렇지?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까지 3분기 동안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 유지됐어요. 4%. 계속 금리는 4%인 거야. 4%인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좀 확대를 해줄까?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 이게 뭔 소리지? 치환하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 과학 공부한 친구들 알겠죠? 독립적.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얘는 얘랑 전혀 관계가 없고 얘도 얘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경제학자 병은 잘 읽어요. 병 뒤에 뭐 없어요. 그냥 병이에요. 병씨는 그러니까 병씨는 오해하지 마. 욕한 거 아니죠. 경제학자 병씨는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예측했대. 그래서 매분기 2%를 유지해야 된다. 뭔 소리야 지금. 목적 나왔잖아요. 조건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 근데 1분기는 2% 됐네. 2분기는 마이너스 1. 3분기도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지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병씨의 고려 사항은 기준금리가 4%부터 1.5%포인트. 이거 프로포인트 모르면 진짜 혼나야 되지. 프로포인트가 뭔 소리지? 4%에서 2%가 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4% 곱하기 100분의 98을 해야 돼. 4%도 100분의 4잖아. 2%가 내려갔다. 이거 안 돼. 예전에 영어에서도 이것 때문에 오답 논란 상당히 컸었어요. 프로포인트는 정확하게 여기서 4%에서 2%포인트가 준다. 이거는 그냥 4-2가 돼서 2%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프로포인트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미리 알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이제 4%에서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변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뭐다?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달라진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 열심히 했다면 이걸 알아야 돼. 달라진다가 뭔 소리냐? 달라진다. 금리가 4%에서 1.5, 그럼 5.5%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2.5%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선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5.5, 2.5 이렇게 막 나왔지. 달라졌을 때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우리 지금 위에서 봤던 조건 중에 마이너스 1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1.5%포인트만큼 변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죠. 절대로 이유 없는 숫자는 없어요. 국어 시험 봤을 때. 다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감안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짜여진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 뭐다? 달라진다가 뭔 소리냐는 거야. 플러스일 때 플러스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로 달라지냐, 그것도 똑같이 달라진다는 거야. 양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고, 음의 관계로 변화가 됐을 때도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의 이 달라진다가 정확하게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관건이 될 거고,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언제 된다고? 적어놔. 금리 조정이 1월 1일에 금리 조정이 한번 들어가. 조정 한번 들어가고 4월 1일에 조정이 한번 들어가. 자, 이거 문제 틀린 애들 중에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만 신경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틀린 애들 되게 많아. 그럼 생각을 해봐라. 친구들아. 반말 나와서 미안해. 지금 가르치는 모드 들어가 보니까 과외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존댓말 쓰진 않잖아요. 그쵸? 강의 듣는 애들이나. 여기 그럼 3분기는 얘는 뭔데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지금 1분기에서는 어떻게 됐어? 이거 좀 잘 보기로 1분기에서는 2%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조정해야 되는 거는 2분기랑 3분기인데 금리 조정이 이때랑 이때만 들어간대. 그럼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3분기는 뭔데? 얘는 그냥 넣은 거겠어? 네,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야, 우리 솔직히 시험에 전혀 쓸모없지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내년까지 다 넣어버리자. 중요한 건 요 앞에 1분기, 2분기만 쓰고 나머지 4개 분기는 다 버려버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할 리가 절대 없겠지. 그래서 뭐다? 정책 외부 시차가 1개 분기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외부 시차라는 단어에도 뜻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사례 적용형 문제는 뭐라고 했죠? 그 키워드들이 지문과 연동이 된다고 했어요. 스키밍을 제대로 했다라면 스키밍 가르쳐주지 않기로 했지. 강의를 들어야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뭐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나중 칼럼 6목 끝나고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서 구조 독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책 외부 시차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 정책 외부 시차라는 게 여기 나와요. 뭔데?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뭐라고? 쉽게 여러분들의 단어로 바꿔서 치환해봐. 실제 효과 발생 전까지 시간차라는 뜻이겠죠. 1개 분기가 실제 효과 나타나기 전까지 그 시차를 치환해볼게 바로. 이걸 뭐라 쓸 수 있다? 1개 분기가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1개 분기 야, 이 문제 개 쉽게 풀릴 수 있겠다. 그쵸? 이때 1월 1일에 조정되는 게 효과는 4월 1일에 들어가고 4월 1일에 들어가는 금리 조정은 3분기에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실수했어. 1월 1일에는 2분기를 목적으로 하고 여기다 써놓을게. 자, 1월 1일에 들어가는 거는 2분기에 영향을 주고 4월 1일에 들어갈 때는 언제다? 3분기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슬슬 견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거는 뭐 흔한 조건이에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뭐 위에서도 서로 관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2분기만 생각하고 3분기만 생각하자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선지를 봐요. 선지를 좀 분석을 해봐. 선지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어. 자, 자세히 확대해서 볼게요. 1월 1일에 1월 1일에 1월 1일에 1월 1일에 인하 이건 좀 색깔 바꾸자. 인하 유지 인상 그쵸? 아, 잠깐만. 내가 근데 이거 색깔이 부족하니까 이러자. 인하 유지 인상 그치? 그 다음에 뭐다?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어떻게 된다고? 또 역시 똑같이 나오죠. 유지, 인상, 인하, 유지. 그쵸. 근데 약간 이건 말이 달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유지, 인상 보면 솔직히 달라요. 왜? 2.5%로 인하하고 유지라고 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뭐다? 원래 4%잖아. 이게 맨 처음에 병이 봤던 게 다 4%니까 얘네들도 그냥 독립적으로 2.5면은 낮추는 걸로 보고 쏘리 낮추는 걸로 보고 얘는 그냥 유지로 보고 인상으로 보고 유지로 보고 인상으로 봐야 돼요. 앞에 거랑 지금 이제 관계 이시 나왔는데 솔직히 핵심은 뭐야?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야. 2.5%로 할래? 4%로 할래? 5.5%로 할래가 중요한 거지. 인상, 유지 이런 거는 그냥 상대적인 차원이라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 지금 답이 똑같이 여러 개 나오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까 말했지? 달라진다가 뭘 의미하는지 달라진다의 핵심을 보자. 금리. 그럼 뭐랑? 금리랑 물가 상승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애들이 틀렸어요. 앞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에 관련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내려간다 라고 나온 파트가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쁘게 색칠해 줄게.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 풀었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자율 나왔는데 이자율 상관없는 내용이나 넘긴 거야. 그리고 피든물을 쏟았지. 아니 물가 상승률이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떨어진다라고 봤으면은 플러스일 때 오르고 플러스일 때 떨어진다. 혹은 마이너스일 때 오른다, 마이너스일 때 떨어진다. 이걸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랑 금리랑 뭐다? 같은 소린지 몰랐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의 어휘력의 수준이다. 금리라는 게 이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라는 그 리자가 이 이자랑 같은 한자예요. 두음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자율 이꼴 금리다. 그럼 뭐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물가 상승이 떨어진다. 금리가 플러스 되면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 대충 봐요.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금리가 이자율이 어딨어? 이자율 상승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물가 상승이 떨어진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여기 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그럼 양이야, 음이야? 음이라는 거지. 이거 알면 되게 쉽게 풀려요. 어떻게 푸는가 보여줄까? 자, 2.5%포인트, 1.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지. 2분기 물가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은 1분기 때 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올리면 되는 거야. 얼마 올려? 1.5씩. 그럼 1 떨어지니까. 플러스 1.5%포인트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건데 문제는 둘 다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잖아. 1%포인트.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할까? 둘 다 매 분기마다 플러스 1.5%포인트씩. 근데 이거 기준이 뭐였지? 4%였잖아. 그럼 뭐야? 그냥 둘 다 5.5, 얘는 4%니까 빠이 5.5, 5.5 하면은 원래 4%일 때는 3%, 4%일 때는 3%인데 5.5%일 때는 2%, 5.5%일 때는 2%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5번이다. 이거는 뭐 지문 제대로 안 보고 나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내 칼럼이나 강의를 본 적이 없다면은 모를 테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좀 늦었는데 핵심 뭐다? 내일 육모 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이 빡세도 문제는 쉬울 수 있고 문제가 빡셌을 때 또 지문이 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읽고 그냥 푼다 생각 없이 이러지 마요. 읽고 푼다 읽고 푼다. 읽고 어떻게 풀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만점 맞아요? 아니죠.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읽고 못 풀고 읽고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수능까지 뭘 준비해야 되냐?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통일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문을 읽을 때만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문제 유형에 따라 그 원칙을 챙겨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지문도 좀 시간 잡고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길은 거 보느라.